서울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중년의 삶과 현명한 대응. 일부, 양극화의 배경과 중년의 현실, 흔들리는 주거 안정.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넘어 주택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노후를 준비하거나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중년에게는 더욱 현실적이고 복잡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집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탱해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저성장 시대의 자산 가치 보존 심리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그 가치가 더욱 공고하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는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특정 지역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자산 가치를 지키고 불려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기에, 이러한 심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상호작용입니다. 과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졌지만,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유동성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같은 대출 규제는 여전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을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우리의 주거 안정과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중년에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핵심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중년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비핵심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세대 간의 주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가족 간의 고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시장 변화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부 해설,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과열, 그들만의 리그와 중년의 열망. 부동산 양극화의 한 축은 바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과열 현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마치 그들만의 리그처럼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보이며, 많은 중년의 열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과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입니다.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핵심 지역은 직장,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우위는 주택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가격 하락 방어력이 강한 요인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핵심 지역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한된 공급과 재건축 기대감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신규 주택 공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수요에 비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가격 상승 압력을 높입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건축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긴 사업 기간과 높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풍부한 유동성과 현금 부자의 시장 진입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은 어려워졌지만 자산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자산 보존과 가치 상승을 위해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이나 재건축 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는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현금 매수세의 존재를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때 이들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심리적 요인과 패닉 바잉 현상입니다. 핵심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 즉 패닉 바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시장의 과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추격 매수는 장기적으로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브랜드 아파트와 고급화 전략입니다.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는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더욱 높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차별화된 설계, 고급 마감재,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과열은 입지 경쟁력, 제한된 공급, 현금 부자의 시장 진입, 심리적 요인, 그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현명한 주거 선택과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부 해설, 비핵심 지역의 침체와 어려움, 소외되는 주거 공간의 현실. 부동산 양극화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서울 및 수도권 비핵심 지역의 침체와 어려움입니다. 핵심 지역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심지어 가격 하락을 경험하며 많은 중년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주거 공간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입지 경쟁력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직장과의 접근성, 교육 환경,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에서 핵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입지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는 주택 수요를 제한하고 가격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중년의 우리는 직장 은퇴 후에도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입지적 한계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과잉 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인프라입니다. 일부 비핵심 지역은 과거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현재도 공급이 계속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은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주택 구매 시 해당 지역의 공급 계획과 인프라 확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핵심 지역에 비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핵심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같은 대출 규제는 이들 지역의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노후 주택의 가치 하락과 유지보수 부담입니다. 비핵심 지역에는 노후 아파트나 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하락 압력을 받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거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대감이 낮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노후 주택의 관리비 부담과 향후 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 유출입니다.
일부 비핵심 지역은 산업 기반이 약화되거나 인구 유출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거나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며 중년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대출 규제의 양면성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만기를 단축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을 형성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대출 규제가 우리의 주택 구매 능력과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확대 정책의 시간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단기간 내에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불안정 등 공급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 세금 정책의 변화와 혼란입니다. 과거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정책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세금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체계의 변화는 주택 구매 및 매도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중년의 우리는 세금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여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이 급변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과 인프라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거 선택 시 지역별 특성과 미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의 양면성, 공급 확대 정책의 시간차, 세금 정책의 변화와 혼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라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중년에게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영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주거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5부 해설, 중년의 현명한 주거 선택 전략,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부동산 양극화 시대의 중년의 우리는 현명한 주거 선택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좇기보다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째,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목적보다는 가족의 안정적인 거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구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중년에게는 주택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 가족 구성원 변화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는 지양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금 여력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영끌보다는 자신의 현금 동원 능력과 대출 가능 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노후에 고정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형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노년층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 형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체 주택, 주거와 의료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주거단지, 시니어 주택, 실버타운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거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에는 획일적인 주거 형태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주거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시설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므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주거 선택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실 등 의료시설이 충분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트, 시장, 은행, 우체국, 문화센터, 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충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재정적 이득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노년 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녀 세대와의 주거 연계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녀의 직장이나 자녀의 자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비상시에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주거 형태를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현명한 주거 선택 전략은 실거주 목적 우선, 자금 여력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 장기적인 관점, 다양한 주거 형태 고려, 의료 및 편의시설 접근성 우선, 그리고 자녀 세대와의 연계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해설, 양극화 시대의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 균형 잡힌 행복을 향하여.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의 중년의 우리는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등 안전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자산 배분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와 대출 규제 강화는 부채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거나 금리 변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부채 관리가